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간자는 고관절 통증 치료와 관리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의 김지한 교수입니다. 먼저 고관절이 어딘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고관절은 우리 여기 척추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여기가 고관절이 되겠는데,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저 동그라미 친 부위, 양축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체중을 다리로 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걷거나 앉아 있을 때 고관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걸을 때보다는 뛸 때 훨씬 더 체중이 고관절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관절 통증의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보통 고관절 통증이 어디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서해부라고 하는 앞쪽 부분은 주로 고관절 통증이랑 관련이 많고, 약간 바깥쪽 부분은 고관절 주위 연부 조직 같은 곳에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뼈가 이상했을 때도 물론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뒷모습을 보시면 제가 엉치라고 표현하는 엉덩이 뒷부분은 고관절이 이상이 있을 때도 아플 수 있고, 허리가 이상이 있을 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제가 X로 표시한 저 부위는 고관절은 아니고 주로 이제 허리 옆부분이기 때문에 고관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고관절이 아니게 되겠고요. 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고관절 문제가 아니고 척추 허리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아까 X라고 표시한 그 부분이 허리 통증과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엉치에서부터 허벅지 뒤 혹은 바깥쪽 종아리까지 쭉 내려가면서 당기거나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하는, 걸을 때 그런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고관절보다는 주로 이제 허리,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문제의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럼 고관절 통증의 원인을 먼저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요. 통증의 원인은 아주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관절 및 뼈에 해당되는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연부 조직, 힘줄이나 근육이나 점액낭에 해당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연부 조직이긴 한데 관절 주위 조직이 있습니다. 비구순이라든지 관절낭 등이 있는데, 관절막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절과 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 대표적인 병들이 고관절 관절염도 있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고, 골절도 있습니다. 이런 관절이나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병이 있는 경우에는 병이 진행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고, 골절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연부 조직이 있죠. 힘줄, 근육, 점액낭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고관절 주위에서 소리가 나는 발음성 고관절 등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나 인대에서 힘줄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힘줄 끝에서 석회화가 생겨서 석회화 건염이 생길 수도 있고, 점액낭이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조직인데 거기에 마찰이 많이 생긴다거나 압력이 많이 가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엉덩이 밑에 쪽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자골 점액낭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발음성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육이 뼈에 탁 넘어갈 때 타이트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인데, 걸을 때 고관절 주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고관절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좀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운동치료,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좀 늘리게 되면 소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주 드문 경우에 통증이 있다거나 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근육을 좀 늘려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운동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들에 대해서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근육 중에서 고관절 굴곡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우리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데, 거기 근육들이 여기 허벅지 아래쪽에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으로 작동되는데, 그 골반 내에서 이 근육들이 골반 뼈를 건드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소리가 나는, 아까 연발성, 그 발음성 고관절 중에서 안쪽에서 생기는 원인이 또 이 근육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리를 뒤로 뻗는 근육도 있고요.
안으로 모으는 근육도 있고, 안으로 모으는 근육이 문제가 되면 배꼽 아래쪽이 운동할 때 혹은 운동하고 나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외전근들이 이제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 외전근이라는 거는 다리 이렇게 벌릴 때 생기는 겁니다. 이때 여기 만져보시면 뼈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쪽 부분 위쪽으로 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외전근이 염증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통증이 거기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석회화 건염은 아까 말씀드린 외전근 근처에 잘 생기게 되는데, 고관절 주위 쪽에 석회화 건염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 혹은 뭐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호전이 되고, 어깨에도 석회화 건염이 생길 수 있고 우리 고관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물 치료 말고 주사 치료나 아니면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절 주위 조직에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수술하는 병은 아니고 아무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이게 어깨 오십견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처럼 이렇게 유착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는 약물을 드시고 좀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은 대퇴골과 골반의 비구라는 뼈가 서로 맞부딪혀서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양반다리가 안 되면서 쪼그려 앉기가 힘들고, 승용차, 택시 같은 거 타고 내릴 때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뭐 통증 때문에 다리를 저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건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뼈에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뼈랑 뼈가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이렇게 흔적이 남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뼈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뼈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꾸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뼈랑 뼈가 부딪히다 보면 비구순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치거나 하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이제 아까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들을 피하시고, 그 다음에 약물을 통해서 염증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절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관절 통증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자가 진단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는 없고, 진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신체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이 통증의 정도가 어떤지, 어떨 때 아프신지, 그리고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패트릭 테스트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양반다리로 하는 건데, 앉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서해부 쪽, 앞쪽이 아프시다 그러면 고관절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뒤쪽, 엉치 쪽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천장관절 쪽이거나 허리 아래쪽에 있는 골반 쪽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충돌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고기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만 하셔도 고관절에 좀 이상이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검사니까 요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관절 꼭 수술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것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은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제일 마지막 카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경우일 때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대부분 뼈에 생긴 문제는 수술할 가능성이 제법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은 보존적인 치료가 더 많고 수술하는 빈도는 좀 적습니다. 뼈에 생긴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관절 관절염이 되겠는데요. 관절염이라는 것은 고관절에 생길 수도 있고 무릎에 생길 수도 있고 어깨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걸어 다니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 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한국인들은 무릎 쪽에 좀 많이 생기게 되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고관절에 생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양 분들은 주로 좀 고관절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은데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요즘은 또 평균 연령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과도하게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 부하가 많이 되니까 고관절이 많이 닳아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운동선수거나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 외 2차성으로 오는 거는 다쳐서 올 수도 있고,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고관절이 조금 완벽하지 않게
형성이 좀 덜 된 이형성증이 있는데 그런 경우 혹은 어릴 때 고관절 병이 있어가지고 대퇴 고관절이 정상적으로 모양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2차성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고관절 관절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모델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게 간단하게 제가 모형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골반 쪽에 있는 비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허벅지뼈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우리 고관절의 관절면은 뼈 위에 연골이라는 걸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 연골이 이제 벗겨지게 되는 거고 연골이 벗겨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뼈까지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증이 좀 많이 심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더 진행이 되면 뼈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인공관절염 수술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고 초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뭐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물 치료 같은 것들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모형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그리고 약간의 통증이 있을 때는 사실 수술 같은 건 필요 없고 체중 조절을 한다거나 고관절에 무리 가는 동작을 피하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좀 지연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통증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보통 처방해 드리는 약은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약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얼마 동안은 통증이 그렇게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는데요. 통증이라는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잘 참고 못 참고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난 비슷한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무 못 참겠다 그러거나 혹은 관절염이 좀 있을 때 다리를 좀 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리를 저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눈치도 보이고 조금 핸디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계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심한 통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약을 먹어도 통증이 너무 조절이 안 되고 다리를 심하게 절고 일상생활에 도저히 지장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뭐 누가 봐도 이때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치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병은 퇴행성 관절염이랑은 많은 원인이 다릅니다만은 치료는 비슷합니다. 처음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길 때는 증상이 없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연히 발견이 돼서. 그런데 이 무혈성 괴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대퇴골두라는 게 함물이 생기다 보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괴사라고 하면 뭐 뼈가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대퇴골두 중에 일부만 그 괴사된 부위가 더 커지진 않습니다. 그 일부만 뼈가 약해져서 그 위에 있는 대퇴골두 부분이 내려앉는 함물이 생기게 되는데 함물이 생기는 단계가 이제 진행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진행을 할 때 함물이 생길 때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약간의 통증인 경우에는 그 병이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멈출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수술을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함물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통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수술을 고려합니다만은 퇴행성 관절염이랑 좀 다르게 다른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무증상이나 경미한 통증이 있을 때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자기 뼈를 살리려고 하는 수술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시술도 있고 수술도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술이 있긴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함물이 생기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통증이 약간 좀 잦아드는 좀 참을 만한 정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만 또 잘 버티고 병이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 그러면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조금 천천히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수술 많이 고려하긴 하지만 조금 처음 몇 달 동안은 좀 경과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좀 수술을 좀 천천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2016년에 저를 찾아오셨던 환자분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를 보고 우측에 괴사가 있는데 약간 안쪽 내측 부분이고 체중 부하되는 부분이 아니고 변경 부위가 작아서 통증도 좀 참을 만하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통증이 이제 뭐 크게 없으시고 지낼만 하다 그래서 7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수술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신 분이 되겠고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23살 아주 젊은 남자분이신데 저희 병원은 뭐 이식 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스테로이드 약을 쓰다 보면 이렇게 괴사가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양측 대퇴골두에 괴사가 왔습니다. 하지만 괴사가 오른쪽은 거의 진행이 안 되었고 왼쪽도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환자분이 자기는 별로 통증도 없고 걷는데도 일상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12년째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누구는 수술을 했고 누구는 수술을 안 했고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병이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병이 진행이 된다 싶으면은 그때 수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관절 골절의 치료인데요. 저희가 수술하는 경우 중에서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고관절에서 가장 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관절 골절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이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70대, 80대 되면 골다공증이 있으시고 조금만 충격, 살짝만 넘어져도 이 고관절 골절이 잘 부러지게 되는데요. 고관절이라는 것은 그 골반에 해당되는 골반 골절도 있고 허벅지뼈 위쪽에 해당되는 근위부 대퇴골 골절이 있습니다. 근데 근위부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게 되면 환자분이 못 걸으시고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계시면은 뭐 화장실도 못 가시고 통증에 너무 고통받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골반 골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긋나는 정도가 크진 않기 때문에 한 2주에서 4주 정도만 통증만 잘 견디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위 대퇴골 골절을 좀 설명드리면 좌측에 보이는 대퇴 전자간 골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부러지는 게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대퇴 경부 골절은 목이죠. 경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살짝 달라지는데 대퇴 전자간 골절에서는 대부분 고정술로 하는 경우가 많고 대퇴 경부 골절에서도 근만이 있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부러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이성 대퇴 경부 골절이라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합병증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는 이렇게 인공관절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고관절이 문제가 있을 때, 고관절이 통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부 조직 쪽은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절이나 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관절이 망가진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수술이고 제일 중요한 수술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그로 필요한 것들을 쭉 적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대부분이고 연부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인공관절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이 쭉 나갈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적 치료 외에 관절염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을 경우에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등이 시도가 되고 있으나 이거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결과를 신뢰할 정도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은 사실까지는 없습니다. 망가진 혹은 죽은 뼈를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누술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좋은 결과가 보였다고도 보고가 되어 있지만 아주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자분들한테 믿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성공률이 높고 믿을 만한 수술 방법은 결국 인공관절 지환술입니다. 이 수술은 수술하고 나면 거의 99%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할 때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하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실제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한 15년 정도 썼다고 하는데 그 평균 15년 썼던 거는 최소한 15년 전 이전에 개발된 것들이겠죠. 20년, 30년 전에 개발된 것들은 지금 시간을 돌이켜서 쭉 조사해 봤더니 평균 한 15년 정도 썼는데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임플란트 그리고 수술 술기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실험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3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시는 40대, 50대, 60대인 분들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망가진 뼈를 잘라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인공관절을 뼈 속에 이제 집어넣는 건데, 수술 술기는 골반에 해당되는 비구를 갈아내서 기구를 넣는 방법과, 그리고 아래 그림은 대퇴골에 있는 문제된 부분을 잘라내고 뼈 속으로 임플란트, 대퇴주대라고 하는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수술인데, 요거는 또 모형을 보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제가 모형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관절의 모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 윗부분 비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갈아내고 이게 인공관절 컵을 씌운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망가진 부분을 잘라내고 이런 인공관절을 뼈 속으로 이렇게 잘 끼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공관절들이 2,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뼈와 잘 결합이 돼서 환자분이 통증도 없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잘 다니실 수가 있는데, 이런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 바로 인공관절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많은 좋은 스님께서 수술을 하고 계신데, 저희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잘하는 점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병원 고관절 수술을 할 때 저희는 맞춤형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체계화된 프로토콜을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 고령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좋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정형외과뿐만 아니고 내과, 재활의학과 모든 과들이 다 모여서 세심하고 정확한 치료 프로토콜을 세웠고요. 또 하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일상으로 회복을 도우는 시니어 환자 지원 서비스라는 걸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 프로세스를 통해서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술 후 조기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술 전후 치료 지침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해봤더니 과거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 비해서 회복도 빨리 되고 결과도 우수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교육, 영양 상태의 교정, 마취 방법의 선택, 효과적인 진통제의 선택, 필요 없는 금식의 자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혈하는 수혈 전략, 수혈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고 치료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조기 보행을 통해서 결과를 좋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프로토콜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고관절 수술을 하는 모든 환자에게 이런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이라스라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 환자분한테 교육도 하고 간호팀에서 간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교육 책자 및 브로셔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사실 교육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회복에 대한 동영상, 입원에 관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관절 수술 중에서 인공관절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고관절 골절 수술이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이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회복 향상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성 고관절 골절이 문제인 이유가 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골절만 치료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관절 골절이 있게 되면 1년 내 사망률이 16에서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빨리 환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혼자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또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 통증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고관절 골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대개 이제 제 환자분들 보면 80대 분이 제일 많고 보통 70대에서 90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기저 질환도 많고 낙상에 취약하고 역창도 취약하고 화장실 혼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죠. 다치기 전부터. 그리고
이 삼킴 장애로 이 살에 걸리거나 삼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성도 많고 기존에 치매가 있다거나 아니면 골절 후 수술 후에 선망등이 와서 집중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맥색전증 등의 화병증도 많고 재활 기간이 많이 길다는 특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관절 골절하고 나면 한 16에서 20%는 1년 이내에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당수에서 원래 자기가 하던 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빨리 하고 빨리 걷는 재활을 시작을 했더니 우수한 보행 능력 회복됐다는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수술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86%의 환자분에서 입원하고 다음날,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수술을 했더니 수술받는 환자의 그 사망률이 6.9%로 많이 줄게 되었고 72%에서 골절 전 보행 능력을 회복되는 아주 굉장히 높은 회복력을 보여서 제가 이런 프로토콜을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로 1년 내 사망률을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저희 한국 데이터가 되겠고요. 남성분들이 사망률이 좀 더 높고 평균으로 따지면 한 16%에서 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폐렴이라든지 기저질환의 악화 그리고 계속 누워 계시다 보면 다른 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고관절 골절의 수술의 제일 목표는 빨리 수술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들을 저희가 제로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프로토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증 관리, 통증을 약을 많이 쓰면 통증은 조절되지만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통증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빈혈 교정을 통해서 수혈을 최소화하고 수술 중에 출혈을 최소화함으로써 또 수혈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스피린이 아스피린을 포함해서 플라빅스, 기타 등등 와파린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고 정맥 혈전 색전증이라든지 폐렴 같은 것들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크게 되면 치매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치매 비슷한 인지장애가 있는데 그걸 선망이라 그럽니다. 수술이라는 스트레스, 집이 아닌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기저질환이 있고 약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선망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통증 조절을 하면 이 선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프로토콜을 말씀드린 호남요법을 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통증 조절을 통해서 저희가 선망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만은 호흡곤란이라든지 변비, 그 다음에 아까 선망 같은 것들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위장관 출혈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조절을 하고 있고요.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아주 심한 통증들을 강력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통증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토콜들을 적용을 해봤더니 고관절 골절 수술을 한 환자들은 선망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이런 프로토콜 적용하기 전에는 한 27% 정도에서 선망 증세가 보이셨는데 그 프로토콜 적용한 이후에는 15%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혈에서는 고령에서는 빈혈이 흔하죠. 보통 70대 이상에서는 보통 한 15.4% 정도 한국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술 전부터 이미 빈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은 저희가 불가피한 것이고 그래서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뿐만 아니고 골절 자체가 또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혈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술 전에 빈혈에 대한 진단과 교정을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고 수술 중 출혈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수술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서 수술 중에 약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수술 전에 철분 결핍을 교정을 하고 수술 중에 출혈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을 했더니 그 프로토콜 시행 전에는 고관절 골절 수술일 때 한 반 정도에서 수술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골절이 아닌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 수혈의 빈도는 훨씬 낮아서 10명 중에 한 분도 거의 수혈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같은 것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수술 전후에 빨리 끊으면 그 병들이 악화가 될 수가 있고, 수술하기 직전에 끊으면 또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날 수 있는 아주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저희 병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적용을 하고 있고, 저희 고관절 골절 수술인 때, 응급수술인 경우에도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의 질병도 잘 조절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서 프로토콜대로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들을 적용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수술을 지연시킬 필요 없이 수술 출혈량, 수혈량에도 증가가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맥혈전색전증은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그리고 수술 받게 되면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데, 그런 예방 가이드라인은 저희 고관절 학회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여러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스타킹만 신고 좀 소극적인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는 않고 좀 적극적으로 약물도 예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사지 기계는 아닙니다만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압력을 짜주는 그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더니, 고관절 골절은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질병인데, 프로토콜 적용 이후에는 이 폐색전증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저희 보고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은 정확한 복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10개 이상 먹는 노인이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 보면 16가지 이렇게 많습니다. 가지고 온 약과 저희가 처방하려는 약이 막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저희 등록을 하고 전산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환자분에게 맞게끔 용량도 조절하고 중복되는 약들 다 빼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특히 고령층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니어 환자 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환자분이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65세 이상 환자분들한테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얼마나 위험하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를 잠깐 보시게 되면, 글자가 작습니다만은 약을 많이 쓰는 경우에 중복되는 것들을 줄이게 되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약 용량도 조절하게 되고, 환자분 상태가 변한 거에 따라서 이런 약들은 조금 용량이 조절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퇴원하고 나서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요양 서비스 같은 걸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 해당 그 단체나 기관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고령의 환자분들이 수술받고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수술하면 금식을 오랫동안 해야 되나요? 하는 건데, 수술 당일은 물론 금식을 합니다만은 수술 끝나고 나서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 2시간만 지나면 저희가 물도 드시고 괜찮으면 바로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골절 수술은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6시간 정도 지나서 물을 좀 드시고 미음을 드시는데, 대개 오전에 수술 받으시면 저녁은 대부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꼭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연화보조식도 필요하면 저희가 처방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수술하고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고관절, 인공관절이든 골절 수술이든 회복 과정은 비슷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다음 날은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휠체어 타시거나 아니면 서는 정도로 이제 하시고, 이틀째부터는 혹은 첫날에 통증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걷는 걸 시작합니다. 목발이나 워커라고 하는 이런 보행기를 이용해서 이제 걷는 걸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이틀째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보통 5일 정도 되시면은 웬만큼 혼자서는 걸으십니다. 화장실도 먼저 갈 수 있고, 뭐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한 달 정도만 되시면 정말로 웬만한 실내 생활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목발이나 보행기 없이 지팡이나 혹은 그냥 다닐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지팡이 쓰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생활로의 복귀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직장은 언제 다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보통 사무직에서 많이 다니지 않고 주로 이제 사무실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이후에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물론 환자분 상태, 여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육체적 활동 많이 걸어야 되고 몸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은 보통 3개월 이후에 복귀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도 한 달 정도 지나면 하실 수는 있는데,
운전이라는 거는 돌발 상황에 조금 대처도 해야 되고 몸이 좀 순발력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시기에 아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컨디션이 돌아왔구나라는 걸 되면은 운전하시라고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4주보다는 조금 더 저는 보수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서 몸이 좀 완전 회복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운전하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운동 같은 거는 이제 실내 자전거, 수영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한 2달쯤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골프를 하신다거나 뭐 달리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3, 4개월 정도 지나서 몸이 근육이 조금 더 회복이 되면 그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본적인 회복 과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 환자분에 따라서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회복 과정은 수술하시는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관절 통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관절 통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잘 하시면 되겠고 뼈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이라는 수술 방법이 좋고 그런 경우에는 언제 수술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회복 프로토콜이 잘 있는 병원에서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